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06.47을 기록하며 상승률은 넉 달 연속 0%대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요금 인하 등 정책적 요인과 공업제품 하락이 저물가에 영향을 미쳤으나 장바구니 물가는 상당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을 중심으로 은매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은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은값은 장중 한때 온스당 30.35달러까지 치솟으며 2013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매도 대기 작업으로 여겨지는 주식 대차잔고 금액이 지난달 5조 4천억 원 이상 폭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공매도가 금지된 이후 월간 기준 최대폭 증가로 공매도 재개 논의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 속에 5천만 원 넘는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어려워집니다. 주요 은행들은 직장인과 공무원 신용대출 상품의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절반인 5천만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시정입니다. 은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에 시장에서는 은 관련주들을 찾기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은값이 상승하는 원인으로는 다시 한번 게임스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공매도 세력을 피해서 안전자산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금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세인 은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하죠. 현재 8년 전 가격을 회복한 은이 이제는 태양광 산업재로도 사용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고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장, 내일장에서 경제 주요 흐름들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포함되는 샵 0082번으로 문의 보내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각 객장은 어떤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객장 상황 같은 경우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수세, 코스닥 시장에선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오늘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대비해서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는 주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코스피 시장에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LG화학,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엔 JYP 엔터테인먼트, 넵튠, 펄어비스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코스피 시장에선 양시장 모두 매도세를 보여줬던 모습이긴 한데 이 코스피 시장에선 다시 한번 지금 시장에서는 다시 소폭 매수 전환하는 모습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에선 기관은 네이버, 카카오, SK하이닉스 등의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은 사마네트워크스, 덕산네오룩스, 세트랙 아이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상승을 했다가 지금 오후장 들어서 조금 다시 하락 쪽으로 몸을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장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어떻게 정리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한마디 기존 시장 주도주 기환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시장 흐름 아무래도 지난주 급락 이후 주 초반 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 보이면서 일부는 좀 안정화되는 모습이긴 한데 오늘 시장 흐름에서 좀 지난주 시장이 흔들렸을 때 기존 주도주 중심의 이런 포트폴리오 재편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전장 반등 이후에 좀 오후 들어서는 차익 실현 물량 등이 좀 나오면서 시장 일부 약해지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런 최근까지의 흐름을 정리해 보자면 이 그간 시장 상승을 좀 이끌었었던 이 주도주들 같은 경우에 좀 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좀 추가 매수라던가 좀 신규 매수를 기다렸던 투자자들 이런 최근 시장 급락 시에 이들 주도주를
매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 등이 좀 시장의 큰 특징점으로 좀 보여지고 있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이 지난 거래일 좀 미국 시장에서 뭐 기술주라던가 이 반도체 업종의 강세 영향 등이 우리 업종에도 그대로 긍정적으로 반영되었던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오늘 강세, 뭐 인터넷 플랫폼 업종 그리고 반도체 업종의 강세 좀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물론 항공 우주 관련 종목들의 강세라든가 뭐 컨텐츠 관련주들을 강세 역시도 눈에 띄는 모습이긴 합니다. 일단 오늘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 뭐 지난 거래일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수급 등과 더불어서 이 SK 하이닉스가 이 차세대 디램 경쟁에 본격적으로 합류한 점 등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이 반도체 업사이클 진입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등의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는 점 등이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뭐 오늘 인터넷 플랫폼 업종이라든가 이 컨텐츠 관련 업종들 같은 경우 전일 미국 기술주 상승 등과 더불어서 이 구글의 소식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글이 뭐 게임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개발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소식 등이 이런 우리 기업들에 대한 반사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이 여타 관련주에 대한 강세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네이버가 카카오 대비해서 상대적인 강세 계속 보여주고 있는 이유, 뭐 이러한 요인 등과 더불어서 네이버가 뭐 CJ그룹과의 제휴라든가 미국 와패드 인수, 뭐 빅히트와의 동맹 등 굵직한 M&A를 좀 진행 중인 점 등과 더불어서 일단 국내외에서 1조 원 이상의 이런 회사채 발행 계획 등에 있는 점 등도 추가적인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기존의 시장 주도주들 그리고 반도체와 네이버까지 짚어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이었고요. 이어서는요, 이 시각에 어떤 종목과 섹터가 주목받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입니다. 이 시각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네이버, 코오롱인더, 넵튠입니다. 먼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현재 4.74% 상승한 36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가 4%대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했는데요. 기관이 5거래에 이어서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등 비대면 서비스 부문의 성장을 앞세워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는 지난해 12월 거래액이 200억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초기 스타트업으로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이 5조 3,041억 원, 영업이익 1조 2,15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대비했을 때 각각 21.8%, 5.2% 증가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연간 영업이익은 2017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1조 원을 넘어서게 된 겁니다. 한 증권사에선 네이버는 생태계 확장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시장 확대를 위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이버까지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코오롱인더입니다. 네, 코오롱인더 현재 18.83% 상승한 49,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화학 섬유 섹터 전반적인 상승세 나타냅니다. 특히 코오롱 인더스트리 주가가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에 강세 보입니다.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52주 신고가도 경신했습니다. 코오롱 인더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400% 이상 증가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주가도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코오롱인더는 성장 산업인 수소차용 소재 부품 사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구미 공장에 막전극 접합체 설비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한 증권사에선 화학 부문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전방 타이어 자동차 업황 개선으로 이 산업 자재 부문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코오롱 인더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은 넵튠입니다. 넵튠 현재 7.81% 상승한 29,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넵튠이 상승세에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이 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넵튠은 모바일 게임을 제작하는 기업으로 카카오 프렌즈의 4천성, 영원회귀 블랙 서바이벌 등의 게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카카오 게임즈로부터 약 2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취득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카카오 게임즈가 넵튠의 지분 31.66%를 보유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또 올해 출시 예정인 신작 7종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상승세 나타내는데요. 넵튠과 카카오 게임즈는 카카오 프렌즈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모바일 게임의 개발사, 퍼블리셔 관계를 시작으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왔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넵튠이 최근 구체적 성과를 내는 게임 사업은 물론이고 e스포츠, MCN, AI 모델 등 신규 사업으로 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시장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넵튠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였습니다. 네, 중국 시장에 대한 동향과 오후장에 볼 종목까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차이나 스타 클래스, 오늘도 하채기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시장 이렇게 잘 가지고 있다가 지난주에 약간의 긴축 악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약간 조정을 받았었는데 네. 이번 주에는 다시 상승 흐름이 나타납니다. 네. 이럴 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시장이 임해야 되는지 전략과 좀 동향 좀 짚어주세요. 예, 뭐 제가 할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지금.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해주세요. 예, 지난주에 이제 시장이 좀 흔들렸던 것은 이제 중국 쪽에서 유동성의 부분이 있어서 좀 해소 이야기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15금리가 조금 상승을 했었고 그러다가 다시 또 어제 중국 정부 쪽에서 유동성 이야기가 좀 나왔었어요. 인민은행 쪽에서의 980억 위안 정도의 순 공급이 좀 이루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15금리가 또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상해 지수 오전장에 0.5%로 상승을 좀 마감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지금 이제 오후장이 시작이 돼서는 조금 상승이 조금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오전보다는 오후에 살짝 좀 뒤로 좀 주춤하고 있는, 근데 크게 뭐 주춤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이 이제 2월 11일이죠. 우리와 똑같습니다. 또 설을 이제 하는데 연휴가 좀 들어가는데 중국 정부에서도 이제 춘절 전에 최소 1조 7천억 위안 정도는 유동성 공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바라보자. 그래서 좀 뭐 설 전이라든가 뭐 또 설 이후에는 또 보통 중국 시장이 조금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휴 뒤에 좀 증권 쪽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좀 추세가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광동성에서의 또 정책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뉴스를 뭐 기사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 중국 이 광동성 하나의 GDP하고 한국의 GDP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이번에 광동성이 한국의 GDP를 뛰어넘는 그런 수치가 나왔어요. 그만큼 중국 내에서도 광동성이 제일 지금 어떻게 보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쪽에서 이제 10대 육성 산업에 대한 정책이 좀 발표가 나왔죠. 그게 한 3조 위안 정도가 나왔는데 뭐 로봇이라든가 블록체인, 뭐 양자 정보, 뭐 스마트 가전, 뭐 헬스케어 등 신산업 쪽에다가 육성 이야기가 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좀 관련된 종목들 하시더라도 좀 성장이 있을 수 있는 종목들, 또 매출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지난번에도 이제 상해 이제 기준을 좀 잡았을 때 제가 3,400포인트 이 자리 제가 만들어 놓고 갔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박스권에서 좀 지지를 좀 받고 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느냐 마냐를 하고 있다가 이 박스권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가 이제 강력한 좀 지지가 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3,400포인트까지 부근에 지지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현재 이제 종가가 이제 끝나봐야겠죠. 이제 5일선에 올리냐 아니면 올리지 못하냐가 이제 하나의 이제 요인이 되겠는데, 5일선 올린다 하면은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면서 좀 추세가 좀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5일선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춘절 특수도 있고요. 또 GDP가 광동성이 한국보다 더 잘 나왔다고 하니까 이 점도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항상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을 소개해 주시잖아요. 네. 그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들 좀 더 살펴보면 좋을지, 그리고 오늘 꼭 네. 짚어볼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목을 그냥 매일 하니까. 네, 기록을 해둬야 될 것 예, 같아요. 제가 이제 관심 종목을 이제 올려놓는데,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이제 끊임없이 이제 말씀드렸던 게 중국 남바항공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분들께서 대한항공이 지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면에
중국 남바항공을 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자라는 말씀드리면서 이 바닥에 있을 때 제가 1월 8일에 처음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 뒤로도 계속해서 방송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5.64 위안 밑으로 내려오면은 우리가 한번 매수를 잡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도 뭐 상승했고 그 전에도 좀 상승하는 흐름인데 오늘 좀 쉬어갑니다.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의 이 항공주들이 조금 오늘은 좀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나오는데 만약 다시 한번 5.64 이하로 밑으로 내려온다 하면은 뭐 못 잡으신 분들 매수 기회를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좀 가지고 가시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낭조 정보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종목이 실적이 좀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어제도 좀 좋았고 오늘도 조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금 한 9.56% 좀 상승의 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완전히 상한가에 좀 안착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해가 아니라 심천 지수입니다. 심천 지수 안에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상해,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 코스피, 뭐 심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따지면 코스닥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심천 같은 경우 홍콩 위에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98년도에 이제 설립이 돼가지고 중국을 대표하는 서버 업체가 좀 되겠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컴퓨터라든가 소프트웨어 그리고 뭐 전자제품, 통신 설비 등을 생산을 하고 또 판매까지 하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기술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글로벌 쪽으로 해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그래서 자사의 인스퍼 브랜드를 출시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응용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솔루션 그리고 IT 서비스 그다음에 서버 OEM 등에 있어서도 협력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5G 이런 쪽 신성장 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정책을 좀 펼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 설비 뭐 소프트웨어 관련해 가지고 5G 연관을 해서 보시면 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에서의 이 회사가 서버 사업 중에서 10년 동안 1위를 했습니다. 그만큼 10년을 1위를 했다는 것은 이제는 중국 시장 내에서 거의 뭐 시장 점유율을 뭐 안착을 시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중국 이제 공신부 쪽에서도 클라우드 쪽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강력하게 지금 지난해부터 좀 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또 다수 지방 정부 쪽에서도 이 클라우드 플랫폼 조성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도 좀 강력하게 좀 정책을 좀 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보통 이제 중국 시장을 좀 보고 종목들 좀 보면은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좀 의심이 좀 많이 드는 국가가 바로 이제 중국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매출액을 조금 봤을 때 이제 2015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 이제 숫자가 좀 나왔는데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년 지금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2015년도에 10,000, 그다음에 2016년도에 12,000, 그다음에 17년도에 25,000, 그다음에 18년도에 46,000, 뭐 2019년 51,000, 그다음에 20년도에 63,000, 뭐 21년도에 79,000, 그다음에 내년에도 97,000 등 꾸준하게 좀 증가를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채 비율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반면 유보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재무적으로도 이 회사가 상당히 좀 튼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좀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한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빠졌습니다. 7월 달 이후에 얼봉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하게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하지만은 지금 빠지면서도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고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쌍바닥을 좀 찍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면서 또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는 컨센서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좀 이 두 개의 갭이 생겼기 때문에 갭을 메꾼다는 그런 과정에서 29.14 이하로 매수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이걸 환산을 하면은 5,026원이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40점 이하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손절은 27.970 이하로 잡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은 낭조 정보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근데요, 저희 유튜브에 지금 질문이 올라와서 하나 여쭤보려고요. 차이나 주식 사려고 했더니 금액이 일정 부분 이상 돼야 된다대요. 예, 그렇죠. 땡땡 증권사는 예.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그거 이제 증권사에다가 이제 물어봐야지. 아. 제가 왜냐면 증권사 원래 이제 중국 같은 건 100주 단위예요. 네, 100주 단위로.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증권사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증권사에다가 좀 문의를 하셔가지고 근데 요즘 증권사 워낙 바빠요. 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해외 쪽으로 문의하세요. 네. 국내 쪽 말고 해외 주식 쪽으로 문의하면 그나마 통화가 좀 빨리 이루어진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일정 금액 이상 사야 되는 부분도 그렇고요. 저도 이제 매수를 해보려고 했던 이게 위안화로 또 바꿔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좀 있더라고요. 궁금하신 부분들은요, 증권사에 직접 해외 주식 파트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채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스타 클래스였고요. 이 시각 환율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함지한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환율 동향 좀 짚어볼까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양호한 미국 경기 지표와 코로나 둔화에 따른 달러 강세 흐름에 동조하면서 소폭 상승 개장을 했으나 위안화 약세와 이제 국내 증시 강세에 힘입어서 약세 전환하며 10원대 중반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NDF 시장 환율을 반영해서 전일 대비 0.5원 정도 상승한 1117원에 개장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간밤에 글로벌 달러의 가치가 6주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선 가운데 원화 환율도 이에 같이 동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는 90.9선에서 등락을 보였으나 오전 10시 40분께 바이든 대통령의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90.8선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달러 지수는 미국 주요 증시 상승에도 리스크온 심리와 리스크오프 심리가 혼조가 되면서 상승세를 보였던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하면서 위험 자산의 선호 심리를 충분히 자극을 했으나 독일의 경제 지표 부진과 그리고 이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인 까닭에 달러가 상승을 하는데 일조했습니다. 시장 전반에 깔려있는 투기적 기조로 인한 불안정성 등대에 달러는 91선에 올라선 모습입니다.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혼재가 나왔고 제조업 컨센서스가 소폭 상회했고 ISM 제조업 지수는 예상치를 약간 하회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중기적으로 달러의 하락세 전망에는 변함이 없으나 22의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낮은 백신 효능 증대 등 단기적으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가중시켰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상승시킬 만한 재료들이 혼재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달러가 상승한 두 번째 근본적인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의 부양책, 이게 이제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불확실성이 살짝 확대된 것이 그 요인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의 경기 부양책 금액은 기존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이었지만 이에 대해서 공화당은 너무 많다며 한 1천억 달러 정도의 수정안을 제시한 점이 불확실성을 야기했던 모습입니다. 또한 개인 지급액을 1,400불에서 공화당은 1,000불 정도로 감액된 수정안을 내놓으며 서로 마찰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부양책이 순조롭게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이미 시장에 선반영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인 지급액이 실제로 감액되거나 부양책 자체가 지지부진한 상황에 도달하면 증시 불확실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전일의 뉴욕 증시는 게임스타 사태에 안정한 기대에 소폭 상승을 마감했던 모습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0.55% 정도 상승했고 다우지수는 0.76% 상승 그리고 S&P는 1.61%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GME는 마이너스 30.77% 하락 마감했습니다. 프리마켓에서도 16% 하락폭을 보이며 급락을 보였던 모습입니다. UBS는 지난주부터 이어진 공매도 달안에 의한 증시 변동성은 성장에 대한 우려가 아니며 해치펀드들의 포지션 성립에 쇼스퀴즈 또한 진정되며 시장 전체의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술주는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증대가 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5.83% 그리고 아마존은 4.26%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의회 예산처는 경제 전망 보고서 발표 이후에 미국의 증시 상승폭 확대 그리고 불황이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았고 회복이 강하기 때문에 추정치를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파이퍼 제프리는 테슬라 목표 주가를 515불에서 1200불로 상향 조정하면서 테슬라 상승에 일조한 모습입니다. 오늘 국내 원달러 환율은 개장 이후에 가격대를 높이며 장중 1119.50원까지 상승하면서 재차 20원대를 탈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긴 했으나 국내 증시 강세와 2월 내고 물량 유입 그리고 장중에 바이든 대통령의 부양책에 대한 입장 고수 발언이 나오면서 위안화 약세 흐름에 동조하며 하락 전환 이후에 1115원대까지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장 초반 롱 분위기 분위기를 보였으나 수급상 내고가
우위에 있는 수급 보임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의 상단이 제약되면서 하락 흐름 위주의 어장 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전환과 미국 지수 선물들의 상승 흐름을 이어나감에 따라서 상승폭을 키우며 3,100선을 탈환한 이후에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장 초에 순매도에 나섰던 외국인들은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1,342억 정도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778억 정도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인민은행은 달러 위안 거래 기준 환율을 전 거래일 대비 0.17% 오른 6.4736위안으로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20원대 상단에 따른 상승 여력이 없는 가운데 국내 증시의 강세 흐름에 따른 하락폭을 키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차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위험 심리가 개선되는 흐름 속에서 상승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위안화와 중공업 수주 그리고 내고 물량에 따른 부담감은 상당히 지속적으로 제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일단 게임스톱 관련해서 불안 심리는 어느 정도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 어제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현재 원달러 환율 116원 50전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지연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호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슈 칼럼 시간은 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번 주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지난주 금요일까지 계속 큰 이슈가 게임스톱 이슈였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투기성 매매의 변동성이 커진 증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차트를 봤는데 게임스톱 차트가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 급등락 공포가 계속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네. 아마 이번 사태는 아마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거예요. 뭐 우리가 대공황 1929년에 있었던 거 무슨 아니면은 여러 가지 하다못해 뭐 영화 빅숏도 유명하잖아요. 네네. 2008년 금융위기. 근데 이게 이번 뭐 미국 대선 전후한 이야기 그리고 월가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게임스톱 사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거, 즉 공매도를 갖다가 정가의 보도처럼 쏘든 그래서 늘 이 시장에서의 먹이사슬에서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개인들을 털어먹던 이쪽이 이번에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까지 왔는. 네. 자, 이걸 갖다가 금융공학적으로 살피면은 일시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통주식의 140%까지 뭐 했다나요? 뭐 그 어느 정도인지는 어쨌거나 유통주식보다 더 많은 공매도를 했다. 거기다가 이 친구들은 또 대놓고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늘 통했는데 세상이 바뀐 거죠. 세상이 바뀌어서 옛날 같으면은 이른바 정보의 비대칭성, 기관 투자자들, 뭐 그 친구들, 선진금융기법, 파생금융, 옵션, 뭐 이런 식으로 얘기 합성 이러면은 우리는 진짜 쩔었죠. 그렇죠. 뭐 뭔지도 잘 모르겠기도 뭔지도 하고 모르겠고. 알아볼 네. 방법도 없으니. 그런데 이제 뭐 400만 또는 뭐 수천만 명의 회원들이 모여서 글을 올리면 가운데에 그 중에는 진짜 주린이도 있고 그렇죠. GM이 아닙니까? 게임스톱의 티커가 GM이에요. 그죠? 누가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지 했더니만 제너럴 모터스 일렉트리카야. GM에서 전기차 만드는 회사야. 이렇게 알고 들어온 사람도 있는. 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는 선수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현직에서 물러나 있거나 아니면은 금융 쪽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하면은 공매도의 쇼스퀴즈가 불가피하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리고 문명사적인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주식 추이 한번 보세요. 이거는 지난 주말 차트입니다. 지난 주말 차트인데 뭐 한 2007년만 하더라도 63불대 이런 주가였는데 이게 지금 2020년 3월 팬데믹 때 가장 저점이 왔을 때는 3불 39센트 하던 놈이 1월 달에 414불 근처까지 갔으니 121배입니다. 저런 것 갖다 수익률로 표현할 때 어떻게 되나요? 곱하기 100에서 12,100% 뭐 이렇게 얘기하죠.
네. 자, 그런데 자, 일간 차트를 보시죠. 최근 한 거래일 기준으로 채 열흘도 안 됩니다. 자, 22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27일 날 엄청났죠. 27일 날 보시면은 351불에 시작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데, 자, 그 다음 날 28일 날은 481불도 올라갑니다. 그랬던 게 결국 119불까지 빠졌다가 120불까지 빠졌다가 193불에 끝나는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다 아시는 내용. 도대체 그 로빈후드가 저거가 뭔데? 네. 로빈후드가 거래소잖아요? 그냥 거래 앱이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거래 수수료도 안 내고 주문할 수 있는 네. 여기에 로빈후드라고 해서 일종의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달라들었습니까? 수수료도 안 물어. 고맙죠. 일기한 어떤 생각이 들죠? 얘들은 뭐해서 장사해 먹지? 그러게요. 뭐로 이렇게 엄청난, 결국 그 데이터들을 다 월가의 큰 손들한테 팔아먹었다는 얘기죠. 누가 어느 쪽에, 어느 쪽 종목에 어느 정도의 매수가 몰렸고 대충 단가도 나올 거고, 네. 그죠? 고빈도 거래하는 친구들한테는 그런 데이터가, 그러다 보니 이번에 플랫폼 기업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 아닙니까? 매수 주문 못 나가게 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28일이었습니다. 아까 그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그랬다가 29일 날, 29일 날 다시 거래 재개 풀렸는데 그나마 한 주씩밖에 못 사게 했는데도 워낙에 때로 달려들어서 올렸습니다만, 자, 문제는 이게 이제 어제 하루 2월 첫 거래일입니다. 100불 빠지면서 30% 빠졌어요. 근데 장외에서, 시간 외에도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대체로 언론에서 어떻게 얘기했죠? 역사상 처음 보는 개인 투자자들의 승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통쾌해요. 통쾌한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과연 이 전열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공매도 쇼스퀴즈를 끄집어내자라고 했습니다만 이 가격이 과연 이 기업에 걸맞는 가격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연 개인들이 본인의 당장 손익을 갖다가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 손실을 하면 털고 나올 수밖에 없고, 나는 뭐 벌었으니까 충분히 나올 거야 하는 것이고, 공매도 세력들은 이미 많은 손실을 입고 있지만 또 버틸 거예요. 결국은 펀더멘털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게 가격이니까 뭐 그런 식인데, 자, 지금 이게 과연 투자일까요? 도박일까요? 지금 주류 월가의 주류 언론들은 전부 프렌즈라는 영어를 씁니다. 광란, 광기 이렇게 하는데, 게임스톱뿐만 아니라 뭐 블랙베리나라든지 AMC 엔터테인먼트, 이거는 저거죠, 극장 체인이죠. 자, 주가들 보세요. 춤을 추고 있습니다. 춤을 추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 또 이런저런 등장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자, 요거는 지금 로빈후드에 지금 보시다시피 셀은 있는데 바이를 갖다 못하게끔 비활성화 시켜놓은 거예요. 이 버튼을.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아마 제일 꼭대기에는 이 시타델이라고 하는 헤지펀드가 있을 겁니다. 자, 앤드류 레프트, 이 친구는 시트론 리서치의 대표인데 이번에 우리 가족들도 뭐 협박을 당하고 있네, 살려달라 하면서 저 어딥니까, 여기 이 월스트리트 배츠의 운영자, 이 여기다가 전화까지 하고, 그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다가 또 스티븐 코언 같은 포인트 72 같은 이런 헤지펀드에 뭐 뉴욕 매스 구단주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멜빈 캐피탈 헤지펀드, 얘들이 다, 그럼 이분은 왜 익숙한 얼굴인데, 네, 그냥 제가 구글에서 제니 옐렌, 지금 이제 재무장관이죠. 이미지 중에 현 상황에 가장 어울리는 사진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어떤 표정이죠, 지금? 곤혹스럽죠. 할 말을 잃은 듯한 표정 같은데. 굉장히 구설수에 올랐는데, 네. 이 사안을 갖다가 이제 제대로 이제 청문회도 열린다 그러고 하는데, 이런데 시타델 같은 데 가가지고 말이에요, 강연 몇 번 하고 뭐 70만 불, 80만 불 받았던 그런 거 뿐입니까? 뭐 시티, 골드만삭스, JP모건 이런 데만 다니면서 연준 의장 했답시고 이제 받은 강연료가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돕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헤지펀드 시타델 저 제일 이번 사건의 제일 위에 있는 대빵 같은데 들어가 보니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아주
특별한 팀들이 특별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사람들이 전부 불가능하다고 하는 걸 우리는 이뤄낸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여기가 켄 그리핀 좌우지간 2015년 기사입니다. 그때 같은 헤지펀드 업계에 부인하고 살다가 이혼 소송에서 여자 쪽에서 뭐라 그러나 하면은 이혼해줄게. 그 대신 한 달 100만 불씩 다오 생활비로 11억 이런 식이고 이 뉴욕 맨하탄에 있는 펜트하우스 꼭대기층 4개층을 갖다가 2,670억. 이거 다 갭이 털어서 먹은 돈으로 이런 부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자, 여기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 레딧이라고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 온라인 사이트에서 월스트리트배츠라는 여기 먼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과 글을 올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됐습니다. 자, 여기다가 정치권도 들고 일어났죠. 여기서는 약간의 진영 논리보다는 이제 궁금한데 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는 유명하죠. 오죽하면 AOC라고 표현합니다. 이름을 갖다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초선 하원 의원인데도 민주당 소속인데 완전 진보 극좌 인물로 유명하죠. 유명한데 로빈후드 너가 뭐길래 너희는 플랫폼이잖아. 플랫폼이 뭐예요? 정거장 아닙니까? 그냥 오고 가는 열차들, 버스들이 그냥 손님 잘 태우고 잘 내리고 짐 잘 싣고 가도록만 해주는 게 플랫폼이지. 이 열차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되고 저 버스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되고 뭐 실으면 안 되고 저거가 뭔데요? 이게 지난번 미국 대선 이후에 무슨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데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쪽 사람들은 전부 그냥 임의로 계정 삭제하고 퍼머넌틀리 이런 식으로 했는 것과 엮이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대립을 하고 있는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조차도 이 AOC, 코르테즈의 이 트위터에 대해서는 풀리 어그리 한다 그러고 일론 머스크도 맞다 그러고 이런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개인 투자자의 승리, 지난주까지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숏스퀴즈를 갖다가 촉발함으로써 엄청난 급등을 이루어낸 것은 그거 합니다만 지금 여기서 이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익과 손실의 측면에서 말이에요. 네. 앞으로 이 주가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 여기서 트럼피즘이 왜 나오냐 말입니다. 트럼피즘이란 단어가 우리 국내 언론에서도 나오는데 심지어 여기 보세요. 워싱턴 포스트 이런 데들도 막 로빈후드와 시타델 간의 관계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게임스탑 주가 폭등 배후엔 트럼피즘이 있다. 트럼피즘은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뭐라고 정의하는가 하면은 자극적인 언행으로 기성 정치권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는 포퓰리즘 선동. 그러나 반면에 트럼프 지지자들은 또 트럼피즘은 다른 의미로 다가오죠. 소위 Great Awakening, 대각성 이런 용어들과 어우러집니다. 그러니 시장 측면에서 보자면은 금융공학적인 측면에서 쟤들이 지금 약점 잡혀서 한번 끌어내서 털어먹자 이런 게임이 되겠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과연 플랫폼 기업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그 본질적인 그 문제점 이런 것들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에다가 시장 내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세상이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하는 그런 사태입니다. 그야말로 전쟁이네요. 사실 전쟁이에요. 로빈후드도 그렇기도 하고 그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헤지펀드나 이런 대형 세력들에게 뿔이 나 있었던 걸 정말 네. 반증하는 사건이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번에 게임스톱 사태에서 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자꾸 언급이 되더라고요. 왜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오죽하면 일론 이펙트라 할까요? 한번 보시죠. 외신에서는 일론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걸 올린 거예요. 1월 27일 날. 그날 아까 차트 보셨지만 그날 완전 급등을 했는데 게임스톤크. 이 스톤크는 스탁의 속어입니다. 그런데 게임스톱이 문제가 되는 그 와중에 게임스톤크 하면서 월스트리트 배츠를 갖다 이렇게 같이 올렸으니까 이 회원들이 야, 일론 머스크도 우리 편이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 됐는데 제가 여기서 묵직한 그러나 너무 가볍기도 한 일론 머스크의 이 시장 영향력이 참 묵직한데 그러나 제가 봐서는 너무 가볍기도 합니다. 이거 해시태그를 한번 붙였어요. 비트코인이라고 네. 트위터에다가. 그랬더니만 이 도지코인이라고 우리가 비트코인만 알았는데 도지코인이라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저 한 29위 정도 하던 놈이 최근 며칠 사이 한 5, 6위로 휙 올라왔습니다. 그랬죠. 차트 한번 보세요. 이 꼴이 났는데 야야야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해시태그 달았어 이걸로.
그런데 지금 이랬어요. 뭐 0.01달러니까 1센트, 2센트 이러고 있는 놈입니다. 가격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거래하시는 분도 뭔지도 모르고 하실 겁니다. 얘가 지금 뭐 7센트도 넘고 이랬다가 이게 얘는 24시간 시장이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다 흘러내려서 지금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하나 더 보시죠. 일론 머스크, 일론 이펙트. 일요일 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올렸어요. 클럽하우스에서 오늘 밤 10시에 LA 타임으로, 저 캘리포니아죠. LA 타임으로 밤 10시에 클럽하우스에서 그거 한다. 로빈후드 CEO하고 내가 토론한다 이래 된 거예요. 이 클럽하우스는 이른바 그겁니다. 저 오디오 앱이에요. 얼굴은 안 보이고 음성만 들리는 건데 그렇게 했더니만 그때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너 왜 못 사게 했니? 예? 네. 사람들은 국민들은 지금 답을 원해. 사람들은 원해. 그리고 진실을 알고 싶어 해. 굉장히 깐깐하게 세웠는데 지금 오죽하면 파이낸스 타임스마저도 클럽하우스의 주가가 surging,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거 잘못된 클럽하우스에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클럽하우스는 지금 그냥 오디오 앱이에요. 그렇더니만 갑자기 클럽하우스 미디어 그룹이라고 하는 엉뚱한 기업이 주가가 이렇게 뛰어버린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알아들은 거잖아요. 지금 핵심 내용 본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라. GME가 뭐냐고. 게임스톱을 갖다가 그러니까. 기업 테크를 보고 뭐 제대로 모터스 일렉트리카 아니야? 이러는 이게 현실이에요.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도 진짜 모르겠는 사건인 것 미국 같아요. 대단한 나라 아닙니다. 이번에 미국 선거 보셨잖아요. 대단한 나라 아니에요. 네. 지금 온통 그 DC가 온통 철조망에 담장에 무슨 뭐 군인이 지금 아직도 수만 명이 이 뭐 하는 나라예요? 뭐 좌우지간 그런 나라가 됐는데 네. 이 와중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승리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고요. 네. 지금은 광란의 시장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변동성 보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 증시를 또 질문을 네.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이게 우리나라로 이제 또 넘어오면서 뭐 셀트리온이 지목이 되고 HLB 이야기가 나오고 공매도 세력들이 또 반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당연히 걱정이 되잖아요. 네.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네, 짧게. 테슬라 먼저 한번 보시죠. 이 차트 그냥 사람들이 차근차근 모아서 이런 차트 나오는 거 아닙니다. 월간 차트 보세요. 테슬라도 공매도 세력이 엄청나게 붙었다가 전부 이게 공매도의 숏스퀴즈로 이런 차트가 나온 겁니다. 자, 데일리 보세요. 900불에서 이중 천정 만든 듯 합니다만 지금 여기서 5일선, 21선이 뭉치죠. 자, 지금 똑같은 논리예요. 셀트리온 그래서 우리도 뭐죠? 어제 또 적절하게 셀트리온은 참 이런 거 잘해요. 어제 또 뉴스 하나 나왔잖아요. 관절염 치료제. 맞아요. 같이 이제 실적과 그랬더니만도 개선이 되는 뭐죠? 안 그래도 주말 내내 게임스톱에서 우리도 국내에서도 한번 공매도 세력 한번 죽여놓자 이런 분위기가 있던 차에 호재성 뉴스가 뜨니까 했습니다. 자, 잘 모르겠어요. 이거 열면 가는 겁니다. 이거 열면 기술적으로 봐서는 이 밴드 높이만큼 또 갈 수도 있겠어요. 열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코스피 보세요. 코스피 전에 코스닥 보세요. 5일선, 21선, 61선. 이번 조정에 61선까지도 왔어요. 작년 3월 이후에 추세선까지도 왔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반등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 원웨이로 다 위로만 가던 장이 이렇게 한번 크게 출렁하고 5일선, 21선 이런 이동평균선들이 막 엉키기 시작하면은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오전에 오르다 오전에 빠지고 오전에 많이 빠지다가 오후에 그냥 뭐 플러스로 돌고 하는 장이 한동안 이어질 겁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5일선이 21선 데드크로스 아직은 아니야라고 합니다만 조금은 조정이 깊어진다면 어디까지? 이 61선, 이른바 수급선이라고 얘기하는 61선이 치고 올라오겠죠. 뭐 그거하고 마주치는 정도까지는 견뎌낼 각오는 하시면서 지금 이 장에, 이 변동성 장에서 샀다 팔았다를 계속 하셔야 될 겁니다. 샀다 팔았다보다는 아마 그냥 묵직하게 그냥 들고 가시는 분들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나을 거예요. 제일 나은데 이 장이 지금 가는 장이면은 전고점을 열어야 되는 것이고요. 전고점을 못 연다면은 이 변동성 큰 와중에 조금은 현재로서는 가장 미니멈 하다못해 2,900 아래 살짝 갈 수도 있다는 것은 조금은 각오하고 이 장에 머물러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쇼스퀴즈 사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네.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GFN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도너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고요.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게릴라성으로 공개되죠.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리고요. 편입될 종목은 방송이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총 누적 수익률 326.3%입니다. 유비케어부터 동아화성까지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 보실 수 있고요. 다음 국제약품부터 코덱스 은선물, 유니온 프로테, 휴마시스까지 모두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체시스부터 오텍까지도 모두 목표가 달성했고 17%, 18%까지도 수익 내줬고요. 다음으로는 동일고모벨트부터 써니전자 15%까지 수익 보신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맥부터 우리기술투자 15%까지 수익 냈던 종목 보실 수 있고요. 영화금속 22.7%, 비덴트 10%, MS오토텍 15% 수익 내줬죠. 아이큐가 15%, 한노화성 9.9% 수익 내줬고요. 다음 써니전자부터 삼화알미늄 46.6%, 로보스타 10.5%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인선이엔트 9.1%, 벽산 13%, 러셀 12%, 로보스타가 다시 한번 들어가서 26.4% 기록해줬고요. 네, 포트에서 제외되면서 손절가 터치를 했습니다. 에이텍티엔, 웹진, 삼성출판사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네, 현재 포트는 총 4종목 담겨 있습니다. 메디포스트, 덱스터, 네이버 모두 수익률 좋고요. SNK가 어제 편입이 됐었죠. 1.8% 손실 중입니다. 네, 어제 편입된 종목 말고 나머지 종목들은 일단 순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포트에 담긴 종목들 AS 받아볼게요, 위원님. 네. 현재 포트폴리오에 담긴 종목들 오늘 뭐 반등 시장 나오는 흐름 굉장히 좋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장은 이제 뭐 오늘 밑꼬리를 좀 달고 있는 흐름이지만 여기서 이제 눌릴 수도 있는 구간이었는데요. 오늘 기술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지난주부터 하락을 했던 이 하락폭의 중심 정도를 지금 돌파를 해준 흐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흐름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 눌림 운동으로 나오더라도 괜찮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추세 상단까지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올지 아니면 3,150포인트를 저항으로 해서 움직임이 계속 나올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메디포스트 오늘 흐름 울선 위로 안착을 하면서 양봉으로 만들고 있는데 역시나 43,000원 구간의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쉽게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번에 요 저항 자리를 돌파를 해준다 하면 좀 쉽게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위치인데 아쉽게도 오늘 이 저항 구간을 좀 돌파를 시도하다가 다시 한번 매물이 나오면서 약간 눌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상승 추세는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인 덱스터입니다. 덱스터 뭐 OTT 관련해서 이제 추세 하단이라고 어저께 제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또 드렸고 보유하면 반등하는 흐름으로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삼성 네패스 아니죠. 삼성 삼화 네트워크스죠. 죄송합니다. 삼화 네트워크스 이제 컨텐츠 관련주 중에서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계속 OTT 관련 섹터들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덱스터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 이어갈 거라고 봅니다. 7,000원대 최근에 이제 매물이 조금 만들어진 부분이 있긴 한데 이 구간 잘 돌파해 준다면 충분히 지속적인 상승 흐름 만들어질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이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이 급락할 때
종가에 매수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신고가 돌파를 했고 지금 고점을 계속 높이면서 지금 현재 보시는 이 오렌지색의 추세선을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추세대 안에서의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웹툰의 와패드와의 인수 합병이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나스닥으로 상장할 가능성을 좀 기대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쇼핑이라든지 이런 부분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면 앞으로 이제 컨텐츠 사업 쪽으로의 상승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고가 다시 경신하면서 상승 흐름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시장보다 현재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대로 보유하는 관점 가져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입니다. 어저께 이제 포트폴리오에 편입한 종목인데 삼성제약과 이 종목을 두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21선 어저께 이제 돌파하면서 종가 마무리 잘 해줬고요. 오늘은 어저께 이평선 돌파 이후 눌림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노릴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하고 혹시나 조정이 나온다면 분할로 저점 계속 모아가는 전략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추세 저항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좀 강한 시세가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저희 목표가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적당히 저항 구간, 전고점 구간 이렇게 돌파하는 구간에서는 매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한 3일 정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이버도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또 도노리포트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늘 항상 이렇게 왜 놓칠까, 제때 편입하지 못할까라는 아쉬움도 있는 개인적인 마음인데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수익 실현 잘 하시고 나머지 종목도 저점 매수 기회라고 하시니까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들어오시면요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주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마감인방 60분의 승부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정재훈 의원님, 하채기 위원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